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 혹시 주변 사람들이랑 일하거나 대화할 때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아니면 내 방식은 왜 잘 안 통할까? 이렇게 좀 답답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런 궁금증 푸는데 도움이 될 만한 되게 흥미로운 도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후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쓴 책 내용 일부인데요. 바로 DSIC 행동 유형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요,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좀 주목을 해요. 뭐 MBTI처럼 아주 깊은 내면의 성격, 그러니까 속사람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행동 패턴, 겉사람이죠. 이걸 이해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행동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이고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DSIC라는 렌즈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좀 더 명확하게 보고 이걸 또 어떻게 관계 개선이나 더 나은 소통에 활용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네, 맞아요. 이 DSI치의 출발점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고 또 세상을 보는 관점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름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다르다는 거. 이 인식이 핵심입니다. 이 책에서도 DSIC가 이미 많은 기업 현장에서 팀워크 다지거나 고객 응대하는데 실제적인 효과를 봤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모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그러니까 나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법, 마지막으로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법, 여기에 좀 집중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행동 유형부터 알아봐야겠죠? 바로 D, I, S, C. 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인데요. 이걸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에너지를 얻습니다. 반대로 뭘까요? 통제력을 잃거나 누구한테 이용당하는 상황. 이런 건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때로는 막 압박감을 느끼면 다른 사람 감정보다는 결과를 우선시하고 막 계획 세우고 이러기보다는 일단 행동으로 딱 보여주려는 경향? 이게 좀 강합니다. 아, 결과 중심적이고 행동이 좀 앞서는 스타일이군요. 네. 그럼 다음은 I 유형인가요? 맞습니다. I, 사교형 유형인데요. D랑은 분위기가 확 달라요. 훨씬 생동감 있고 따뜻하고 좀 개방적인 인상을 주죠. 기본적으로 되게 긍정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의 가장 큰 동기부여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 칭찬 이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요. 압박 상황에서는 일을 막 체계적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다소 산만해질 수도 있는데 대신에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는 아주 능숙하죠. 열정적이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주 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를 얻는 그런 타입이군요. 네. 그럼 S 유형은 어떤가요? 스테디니스 유형. 이분들은 편안하고 따뜻한 인상을 주는 점은 I 유형과 비슷할 수 있는데 좀 더 조용하고 안정적인 경향을 보여요. 그러니까 정해진 절차나 방식을 따르는 걸 선호하고 팀 전체의 조화,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갑작스러운 변화나 안정성에 깨지는 것, 이런 걸 좀 두려워하죠. 갈등은 피하려고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나치게 양보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정말 진심으로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그런 따뜻한 면모가 아주 강합니다. 아,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모습. 네, 그려지네요. 마지막 C 유형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C, 신중형, 컨션치어스니스 유형인데요. 이분들은 D 유형처럼 다소 차갑거나 좀 무표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은 세부 사항에 매우 주의를 기울인다는 거, 그리고 과업 중심적이라는 거죠. 정확성, 높은 품질 이런 걸 추구하는 데서 동기부여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작업 결과에 대해 비판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압박을 받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면서 좀 비판적이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고 매사에 분속적이고 또 예의 바르고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와,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각기 다른 개성이 아주 뚜렷하네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 유형들을 몇 가지 기준으로 또 더 명확하게 구분하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것도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죠. 예를 들면 관심 촉점으로 딱 나눠보면요. D랑 C 유형은
일에 더 집중하는 반면에 I랑 S 유형은 사람에게 관심이 더 많아요. 일하는 속도를 보면 D랑 I 유형은 빠르고 좀 역동적인 편이고 S랑 C 유형은 좀 더 신중하고 속도가 느린 편이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대인관계 스타일도 보면 I와 D가 더 외향적인 경향을 보이고 S와 C는 상대적으로 좀 내향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도 다른데 I와 D는 전체적인 그림이나 핵심을 빨리 파악하려는 반면에 S와 C는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한 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시니까 각 유형의 특징이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도 이 설명 들으시면서 나는 좀 이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혹은 내 주변에 그 사람이 딱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네, 자신과 타인의 기본적인 행동 경향성, 이걸 이해하는 게 관계를 풀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거든요. DISC는 이런 인간관계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계에서 기대하는 바도 유형마다 달라요. D유형은 자기 자신에게는 좀 관대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기대치가 높고 반대로 C유형은 자신과 상대 모두에게 높은 기준을 딱 적용하죠. 오, 그렇군요. I유형은 둘 다에게 기대치가 좀 낮은 편이고 S유형은 중간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이런 기대치의 차이가 알게 모르게 관계에 어떤 긴장감을 만들 수도 있겠죠. 기대치가 다르다는 점.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각자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이나 좀 피하고 싶어하는 환경도 다르다고 하던데 이것도 관계에 영향을 많이 주겠어요? 물론이죠. 어떤 환경에서 각 유형이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하고 또 어떤 환경을 힘들어하는지 아는 건 협업이나 관계 형성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D 유형은요, 자신의 힘과 권위를 발휘할 수 있고 도전적인 과제가 주어지고 개인적인 성취를 인정받고 간섭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선호해요. 반대로 통제권이 없거나 반복적이고 지루한 업무, 세세한 감독받는 상황, 이건 매우 힘들어하죠. 네네. I 유형은 사람들한테 인기 얻고 인정받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그룹으로 활동하고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막 적대적이거나 자기를 인정 안 해주는 분위기, 혼자 고립돼서 일해야 하는 환경, 이런 건 피하고 싶어 하죠. 그렇겠네요. S유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 자신의 노력에 대한 진실된 평가, 팀으로서 함께 인정받는 것, 표준화된 절차에 따라 일하는 것, 이걸 선호합니다. 불확실하고 무질서하고 막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는 적대적인 환경에서는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마지막으로 C유형은 명확한 기준과 기대치가 주어지고 품질과 정확성이 중시되고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입증할 기회가 있고 논리적인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자기 기준에 대해 비판받거나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많은 상황, 감정적인 표현을 강요받는 환경은 되게 불편해요. 야,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르네요. 함께 일하는 동료나 팀원의 유형을 좀 안다면 어떻게 협력하고 동기를 부여할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어요. 리더십 스타일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던데요. 네, 리더십에서도 각 유형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D유형 리더는 강한 카리스마로 목표를 향해 팀을 딱 이끌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경향이 강하죠. I유형 리더는 민주적인 소통을 중시하면서 팀원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걸 통해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고요. S유형 리더는 팀원들을 지원하고 참여를 유도하면서 권한을 위임하는 그런 참여적 관리 스타일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C유형 리더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확인, 절차 준수, 이걸 강조하는 약간 관료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한 스타일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상황이나 조직 구성원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이 다를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유형별 특징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좀 발전시키기 위한 조언 같은 것도 있던데요. 이건 정말 실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청취자분께서도 내가 이런 점은 좀 보완하면 좋겠구나. 혹은 주변에 그 사람한테 이런 조언을 해줄 수도 있겠네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기계발의 핵심은 결국 자기 이해에서 출발하니까요. 각 유형별로 생각해볼 만한 성장 포인트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D유형은 때로는 속도를 좀 늦추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필요에도 귀 기울이는 연습, 이게 필요해요.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타인의 도움이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죠. 네, 그렇죠. I 유형은 열정적이고 사교적인 것도 좋지만 일 처리에 있어서 좀 더 체계성을 갖추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업을 완수하는 노력, 이게 필요합니다. 또 사람을 대할 때 감정에 너무 치우치기보다는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연습도 도움이 되고요. S 유형은 안정감을 중시하지만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의견이나 필요를 단호하게 표현하는 용기, 이게 필요합니다.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는 게 좋겠죠? 단호함이 중요하군요. 네. 마지막으로 C 유형은 높은 기준을 갖는 건 좋은데 사람이나 상황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좀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타인의 강점을 인정하면서 협력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지나친 비판에서 벗어나서 자존감을 갖는 것도 필요하고요. 와, 정말 각 유형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언들이네요. 단순히 나는 이런 유형이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방향을 딱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측면에서 DISC를 살펴보면 어떨까요? 여기서도 흥미로운 차이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의사소통은 관계의 핵심이죠. DISC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듣는지 그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D랑 I 유형은 주로 말하기를 통해서 소통하는 경향이 있고 S랑 C 유형은 듣기를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아, 말하고 듣는 것 자체를 선호하는 게 다르군요. 그러면 말하거나 듣는 이유도 다를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말하는 동기를 보면 D유형은 주로 원하는 결과를 얻거나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I유형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걸 즐기죠. 반면 듣는 동기를 보면 S유형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습니다. C유형은 정보를 분석하고 논리적인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듣는 경향이 강하고요. 대화할 때 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도 다른데요. D는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I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S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C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둬요. 이런 차이를 알면 상대방의 언어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 정말 그렇겠네요. 같은 말을 해도 D유형에게는 핵심 결론부터 딱 얘기해주고 C유형에게는 논리적인 근거부터 제시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어요. 각 유형의 구체적인 소통 스타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위주로 듣는 경향이 좀 있어서 대화 후에 합의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확인이 중요하군요. 네, 아이유형은 딱딱한 회의보다는 점심 식사 자리처럼 편안하고 사교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요. 대화가 되게 열정적인데 때로는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이야기가 막 길어질 수 있죠. 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정보는 좀 회피하려는 경향도 보이고요. 치유형은 먼저 말을 꺼내기보다는 상대방이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소통할 때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해요.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논리적이고 안정적인 정보 제시가 효과적이고 또 일 얘기 외에 사적인 관심사에 대해 물어봐 주는 것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네네. C유형은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소통을 선호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논리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중시하고 대화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를 원해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접근법을 쉽게 수용하기 어려워할 수도 있고 내용의 불일치나 오류를 꼼꼼하게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이렇게 소통 스타일이 다르니 갈등이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식도 정말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갈등 상황에서 각 유형의 행동은 꽤 예측 가능하게 나타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D 유형은 자기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고 I 유형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경향을 보이고 S 유형은 갈등을 피하려고 순응하고 C 유형은 직접적인 대립을 회피하는 방식을 택한다고 해요. 어휴, 그렇군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D 유형은 지시적이거나 때로는 좀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상황을 주도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고 할 수 있습니다. 권한을 사용해서 논쟁을 끝내려고 하기도 하고요. I 유형은 정면 충돌은 피하려고 하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약간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어요.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기도 하고요. 네.
느끼기도 하고요. C 유형은 처음에는 갈등을 피하는 듯 보이다가 논리나 사실을 내세워서 상대를 압도하려 하거나 직접적인 반박 대신에 수동적인 저항, 예를 들면 정보 공유를 미루는 것 같은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스트레스 받을 때 반응하는 방식도 정말 제각각이겠네요. 이걸 모르면 서로 오해하기 딱 좋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아니면 왜 저렇게 속마음을 말을 안 하지? 하면서요. 맞습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식도 다 달라요. D 유형은 목표 달성이 좌절될 때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운동처럼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서 해소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I 유형은 압박감을 느끼면 오히려 말이 더 많아지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어울리면서 에너지를 회복해요. 다른 유형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하네요. 아, 수다로 푸는군요. 네. S 유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으로 삭히는 경향이 강하고 혼자 조용히 쉬면서 안정을 되찾는 시간이 필요해요. TV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약간 회피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고요. C 유형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복잡한 생각이나 감정을 정리하려 하고 취미 활동이나 독서 등으로 몰입하면서 해소하려 하죠. 이런 차이점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DISC라는 도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치는 상대를 보고 이해하는 힘. 이걸 길러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알버트 메라비언어 법칙이라는 유명한 이론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의 내용 자체는 한 7%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는데 목소리 톤이나 표정, 태도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무려 93%의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죠. 네네. 즉, 눈에 보이는 행동 메시지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책에 인용된 이야기 속 거지의 말이 이 점을 아주 강렬하게 시사하는데요. 왕이 뭘 도와줄까 물으니까 거지가 왕을 빤히 보면서 되묻죠. 보면 모르십니까? 보고도 모르는데 말로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와, 상대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이걸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DISC는 바로 이 보고 아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실용적인 틀인 셈입니다. 네, 정말 정답 유형은 없는 것 같아요. DISC 모두 각자의 강점과 약점이 있고 중요한 건 서로의 다름을 어떤 판단의 잣대가 아니라 이해의 출발점으로 삼는 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DISC와 같은 틀을 활용해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 스타일,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관계와 소통의 질을 한 단계 높여줄 수 있겠죠. 자, 그럼 청취자분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DISC는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은지, 다시 말해 경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나 자신의 행동 경향성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조절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즉, 타고난 성향대로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다른 유형의 강점을 좀 빌려와서 더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겪었던 소통의 어려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때 관련된 사람들의 DISC 유형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자신의 소통 방식을 조금만 다르게 조절했더라면 혹시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까요? 자신의 경향성을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나은 관계와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